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저는 오늘 그 코로나19와 통제 감시 사회를 넘어서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유발 하라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국민에게 어떤 힘을 주면서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은 국가 차원에서 전체주의화와 중앙 집권화된 통제 및 감시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저는 중국이 이제 중앙 집권화된 통제 및 감시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극복했다고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들이 이제 고민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중국이 어떤 사회라고 하냐면은 굉장히 그 감시 사회거든요. 감시 사회인데 지금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 더욱더 감시 사회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빅브라더, 그다음에 또 그 누구죠? 그 트루먼 쇼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감시 사회 속에서 그 트루먼 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말도 하기도 하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좀 언론 감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느끼는데,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 같은 그런 느낌, 중국은 갇혀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최근에 막 정리한 게 뭐냐면 설국열차다. 중국의 시스템은 설국열차를 굉장히 담아 있다. 철저히 감시 통제 사회고, 그런데 이제 이번 대체도 감시 통제를 통해서 대체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전자 통행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전자 통행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홍색, 황색, 녹색인데, 녹색은 이제 뭐 아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 황색과 홍색은 아예 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가지고 인적 사항과 체온 격리 대상 여부를 입력해가지고 이제 전자카드를 이제 발급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잘했지만 중국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 보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중국이나 한국, 여러 동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졌던 것은 저는 정당했다고 보고, 계속 이런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야 되고, 코로나19 같은 사태 계속 진행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약간 유보하면서 대처하는데, 과연 이런 유보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확진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어, 영화 트루먼 쇼의 이제 감시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좀 여러 형태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참 두렵습니다. 예컨대 중국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아까 전자통행카드를 내놓았다 했는데, 그 내놓은 알리페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사회신용제도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신용제도는 금융거래 내역, 개인정보, 행동 패턴, 대인관계 등을 토대로 각 개인에게 이제 신용 점수를 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빅브라더 빅브라더가 랭킹을 매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랭킹 점수에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SF 영화에서 그 정말 이제 특히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것들을 잘 드리는 영화 매트릭스 같은, 또는 봉준호 감독의 스물치와 같은, 완전히 이제 그런 감시사회, 그런 디스토피아적 감시사회 되는 거죠. 사실 이번에 코로나19에 보면은
또 막 그 너무 은폐된 정보 많으니까 굉장히 달려들어서 이제 우한에 가가지고 막 기자 역할했던 분들도 참 이 미셸 푸커가 말하는 그 파노티콘 시선에 걸려 굉장히 의식하면서 두려워하고, 또 트루먼 쇼의 트루먼이 마지막에 그냥 어떤 감시자를 굉장히 의식하는, 그러면서 분노를 느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우한에 이렇게 침입하는 기자들이 어떤 보여준 것들 유튜브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언론은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중국이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 또 이런 딥러닝 통해서 점점 더 감시 사회를 이제 강화시켜 나갈 것 같고, 사실 근데 뭐 웨어러블 컴퓨터 같은 거는 자기가 자기를 이제 감시하면 추적하면서 자기 심리적 내면에 관한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자기 성찰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중국은 그야말로 이제 감시를 강화시키는 체제를 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기술이 이제 다른 강한 정부의 등장과 함께 전체적 정부가 감시와 통제의 정보를 더욱더 많이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국의 전체적인 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항하고 저항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이게 개인 정보를 너무나 침해하는 것이다. 중국 언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과학자들도 정보 윤리하는 사람들도 자직 책임을 감독하고, 그래서 이제 뭐 내부 고발을 하든지 뭐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유발 하라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감시 및 통제 전체주의 대응을 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것이 개인정보를 갖다가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면서 결국 이 코로나19의 위기들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